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세요. 혹시 그 안에 바나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과나 오렌지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일부러 챙겨 드시는 과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2년간 무려 6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먹는 이 과일 때문에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정작 콩팥이 죽어가는 줄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신장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소중한 정보가 담긴 영상을 나중에 찾지 못해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보관하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몸에 좋다는 과일이랑 채소만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콩팥이 나빠진 겁니까?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정말 억울하시죠?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콩팥을 망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콩팥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 섭취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받은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혈관 그물망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 것일 때는 어떤 노폐물도 깨끗하게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이 필터 장치를 교체하지 않고 60년 동안 단일초도 쉬지 않고 계속 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찌꺼기로 꽉 막히고 녹이 슬고 닳아서 얇아져 있을 겁니다. 맑은 물을 넣어도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지만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엄청난 일을 6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기능의 30%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낡은 필터에 독을 붓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60년 된 낡은 필터 장치인 우리 콩팥이 어떻게 소리 없이 닳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소변을 보고 난 뒤에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그리고 그 거품이 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나요? 이것은 콩팥의 필터 구멍이 커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둘째, 오후나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근처를 꾹 눌렀을 때 피부가 금방 올라오지 않고 푹 들어간 상태로 있지는 않나요? 셋째,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이상 잠에서 깨시나요? 넷째,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안색이 창백해졌다는 말을 자주 들으시나요? 만약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통이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보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튼튼한 콩팥으로 먹던 과일 식단이 60세 이후에 지친 콩팥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셨던 그 달콤한 과일들 속에 콩팥을 단번에 찢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복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 특정 과일들은 그야말로 살인마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60세 이상이라면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치워야 할 4가지 살인마 과일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투석이라는 끔찍한 비극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앞으로 공개될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정보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정말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 몸속의 정교한 비단 그물인 콩팥이 세월의 무게에 따라 어떻게 늙어가고 찢어지는지 그 비극적인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구조 신호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이제는 도대체 무엇이 내 몸속의 필터를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렸는지 그 주범을 찾아내어 뿌리 뽑을 차례입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있었던 원인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챙겨 드셨던 과일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과일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약일지 몰라도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는 소리 없는 암살자이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고를 드릴 위험한 과일은 바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을의 전령사 감입니다. 여기에는 말랑한 홍시와 단단한 단감, 그리고 쫀득한 곶감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부드러운 홍시를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 눈에 이 감은 콩팥과 위장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키는 시멘트 가루처럼 보입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이 위장에 들어가 위산과 만나는 순간 공사장의 시멘트 가루가 물을 만나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어버리는 것과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합니다. 위장 운동이 느려진 60세 이후에는 이 덩어리가 결국 돌처럼 굳어 위장을 막아버립니다. 서울아산병원 통계에 따르면 위석 환자의 무려 78%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며 대부분 감을 드신 후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는 감은 위산과 직접 만나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니 콩팥과 위장을 위해 빈속에는 절대 감을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절대 주의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건포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떡이나 빵에 들어있는 건포도를 건강한 당분 섭취원이라 생각하고 즐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포도는 콩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포도 속에 응축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 때문입니다. 건포도는 신선한 포도를 말려 모든 성분을 농축시킨 것이기에 칼륨 함량이 일반 과일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가 칼륨 원자폭탄이 되는 셈입니다. 칼륨은 심장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배출 능력이 30% 이상 뚝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25%가 이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칼륨혈증 위험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고칼륨 과일을 섭취하면 악화 속도가 2.3배나 빨라진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건포도에 농축된 칼륨은 늙은 콩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가혹한 짐입니다. 앞서 우리는 가메타닌 성분이 위장에서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위험성과 건포도에 응축된 칼륨이 심장에 가하는 충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설마 내가 평소 즐겨 먹는 다른 과일들도 문제가 될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과일은 앞선 것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콩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신부전증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이번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바로 이 정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경고를 드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과일은 바로 스타프루트, 즉 오각과라고 불리는 과일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시거나 요새는 대형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별 모양의 예쁜 과일이죠.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이 과일은 예쁜 별 모양 속에 치명적인 독을 품은 암살자와 같습니다. 스타프루트에는 카람복신이라는 강력한 신경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이 독소를 신속하게 걸러내어 몸 밖으로 배출하지만 60세 이후 낡고 지친 콩팥은 이 독소를 전혀 처리하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딸꾹질이나 구토를 시작으로 심하면 발작이나 의식불명에 이르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의과대학의 2013년 연구 보고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스타프루트 반 조각만 먹어도 치명적인 독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례가 상세히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일은 옥살산 수치도 매우 높아서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결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옥살산은 콩팥의 미세한 관들을 유리 조각처럼 긁어내며 상처를 입힙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여행지에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이 과일 주스를 딱 한 잔 드셨다가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이 독소는 혈액 투석으로도 잘 제거되지 않아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따라서 콩팥 기능이 30% 이상 떨어진 60세 이후라면 스타프루트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여름철의 제왕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몸의 노폐물을 씻어내 줄 것 같지만 60세 이상의 늙은 콩팥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홍수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수박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건포도에서 말씀드렸던 칼륨이 액체 형태로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수박 두 쪽만 먹어도 칼륨 섭취량이 급격히 올라가 심장 박동에 혼란을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수박의 압도적인 수분 함량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몸 안에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펌프질 능력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대량의 수박 수분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고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것은 마치 낡은 댐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2022년 임상 자료를 보면 여름철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수박을 과하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시원하게 수박을 드시고 주무시는 습관은 밤사이 콩팥을 물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을 진하게 농축하지 못하는 늙은 콩팥은 밤새 밀려드는 수분을 처리하느라 단일 초도 쉬지 못하고 망가져 갑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거나 숨이 차오른다면 이미 여러분의 콩팥은 수박의 수분과 칼륨을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박 속의 당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박은 당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에 속하며 이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콩팥의 미세혈관 사구체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결국 수박 한 통을 나누어 먹는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기 옆에 누워 있어야 하는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나이에 맞게 과일을 골라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젊었을 때의 기준은 이제 깨끗이 버리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고귀한 유물과 같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무거웠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친 기능을 다시 살려주는 기적의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러분의 콩팥을 10년은 더 젊게 만들어줄 보약 같은 과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막힌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마법 같은 과일 4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스타프루트와 수박처럼 평소 무심코 즐겨 먹었던 과일들이 어떻게 우리 콩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사구체를 파괴하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내가 좋아하던 과일이 독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너무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낡고 지친 필터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정밀한 원료를 넣어주느냐에 따라 그 수명은 기적처럼 연장될 수 있으며 남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수많은 임상 결과를 통해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지친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하고 망가진 역과 시스템을 되살려줄 진정한 보약 과일들을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팥 구석구석에 쌓인 해로운 노폐물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염증으로 인해 붉게 부어오른 미세 혈관들을 따뜻하게 치유해줄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사과입니다. 서양 의학의 속담 중에 하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을 걱정하는 환자들에게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고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 성분은 우리 몸속 혈관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마치 강력한 자석이나 미세한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며 콩팥을 공격하는 중금속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치명적인 독소들을 하나하나 흡착하여 소변과 대변으로 안전하게 끌고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콩팥이라는 정교한 정수기 필터가 걸러내야 할 쓰레기의 양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사구체의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현상을 막아줍니다. 콩팥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방어막처럼 지켜주기 때문에 가급적 깨끗이 씻어 껍질째 천연의 상태로 드시는 것이 콩팥 회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기적의 열매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는 신장내과 의사들이 단연코 최고의 신장보호 식품으로 꼽는 보물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 바로 칼륨과 인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는 이 두 성분의 함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매우 낮으면서도 영양 가치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콩팥의 미세한 모세 혈관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된 세포막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하여 콩팥 깊숙한 곳까지 맑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을 강화하여 사구체가 여과 기능을 수행할 때 가해지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능이 매우 탁월하여 방광에서 시작된 세균이 콩팥으로 침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줍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제대로 된 항산화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남아있는 네프론들이 활력을 찾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사과와 블루베리는 낡은 필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신의 선물과 같은 천연 영양제입니다. 이 유익하고 귀한 정보가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공유 한 번이 투석이라는 벼랑 끝에 놓인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다시 살리는 고귀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20년 더 젊게 만드는 비결을 반드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사과와 블루베리만큼이나 강력한 세척 능력을 가진 두 가지 비밀 병기를 더 상세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과와 블루베리가 콩팥의 미세 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염증을 닦아내는 든든한 수문장 역할을 해준다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과일은 콩팥에 직접적으로 쌓인 쓰레기를 치워주고 꽉 막힌 물기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진정한 천연 세척제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는 소화되고 남은 단백질 찌꺼기와 산성 노폐물들이 독소로 변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때 콩팥의 고통을 덜어줄 구원투수처럼 나타나는 과일이 바로 열대 과일의 여왕인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속에는 브로멜라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하루 중 가장 힘겹게 수행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과도한 단백질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작업인데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이 질긴 단백질 찌꺼기들을 아주 잘게 분해하여 콩팥이 처리하기 훨씬 쉬운 상태로 미리 만들어줍니다. 즉, 콩팥이라는 거대한 정수기가 해야 할 고된 청소 업무를 파인애플이 앞장서서 대신 해주는 셈입니다. 이러한 효소 작용은 혈액 내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다른 열대 과일들에 비해 콩팥에 무리를 주는 칼륨 함량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콩팥 수치가 불안정하여 과일 섭취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하루 한두 조각 정도는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귀한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콩팥의 필터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요독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과일은 바로 우리 한국인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고마운 과일인 배입니다. 배는 전체 성분의 무려 84%가 맑고 깨끗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은 이 배의 수분은 일반적인 맹물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수분은 천연 알칼리성 성질을 띠고 있어 우리 몸속에 쌓여 콩팥을 공격하는 산성 노폐물과 요산을 중화시켜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하도록 강력하게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감각이 둔해져 갈증을 제때 느끼지 못하고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때 배를 드시면 콩팥에 갑작스러운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고 필터 사이에 낀 미세한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배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수행하여 몸의 부기를 효과적으로 빼주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 성분들은 잃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주는 매우 영리하고 지혜로운 과일입니다.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 성분은 기관지뿐만 아니라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과일인 사과와 블루베리, 그리고 파인애플과 배를 모두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귀한 천연 보약들을 여러분의 식탁에 올바르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콩팥은 비로소 깊은 휴식과 재생의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친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이 기적 같은 정보들이 정말 많은 분에게 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힘을 조금만 보태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사랑하는 배우자나 평소 건강을 걱정하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투석의 공포에서 구해내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 과일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콩팥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이 되게 먹는 방법과 독이 되게 먹는 방법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한국의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고 강조하는 과일 섭취의 8가지 황금 원칙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이 원칙만 철저히 지키면 여러분은 평생 콩팥 수치 걱정 없이 달콤한 과일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사과와 블루베리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파인애플과 배가 쌓인 쓰레기를 시원하게 씻어내 준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콩팥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 입는 연약한 비단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과일 섭취의 8가지 황금 원칙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의 콩팥 수치를 지키고 투석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줄 생명줄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을 당장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입가심으로 식후에 바로 과일을 드시지만 이것은 콩팥과 췌장에 가하는 잔인한 폭력입니다. 식사로 인해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에 과당이 더해지면 혈관은 순식간에 염증 상태가 되고 콩팥의 사구체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반드시 식사 후 최소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난 뒤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대 공복에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감의 타닌 성분이 위산과 만나돌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빈속에 들어가는 과일의 산도는 위장뿐만 아니라 콩팥의 산도 조절 능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밤은 콩팥이 낮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과일을 먹으면 과당과 수분이 콩팥을 다시 깨워 야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새벽에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게 되고 콩팥은 휴식 시간을 잃어 결국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한 번에 먹는 양을 딱 20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이컵 1컵 정도의 분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낡은 필터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과일을 작게 조각내어 여러 번에 나누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드셔야 과당이 혈액으로 스며드는 속도를 늦춰
콩팥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을 가는 순간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되어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이는 콩팥의 미세 혈관을 설탕물에 절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과일의 껍질을 최대한 활용하되 농약 제거를 위해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사과나 배의 껍질에는 콩팥을 살리는 항산화 성분이 알맹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원칙은 자신의 콩팥 수치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칼륨 함량을 계산해서 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가지 원칙은 여러분이 평생 투석기 옆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규칙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혈액 검사 수치와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몇 점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과일을 먹는 8가지 황금 원칙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친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자연의 단맛을 즐길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콩팥 보호의 완성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받는 혈액 검사 결과지 속에 숨겨진 숫자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매일 복용하는 약물과 과일 사이의 위험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콩팥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수치로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신장내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2가지와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영어로는 GFR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현재 몇 %의 성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보통 100점에서 100점 사이가 정상이며 60점 이하로 떨어지면 콩팥 질환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여러분의 점수가 30점 미만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사과나 배 같은 보약 과일조차도 아주 소량만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필터 구멍이 너무 많이 막혀서 좋은 성분조차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에 독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치는 혈중 칼륨 농도입니다. 정상 수치는 3.5에서 5.0 사이인데 만약 이 수치가 5.1을 넘어서면 비상사태입니다. 이때는 건포도나 수박은 물론이고 모든 과일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칼륨 수치가 5.5를 넘어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이는 심장마비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혈압약 중에는 몸속의 칼륨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약 때문에 이미 칼륨 수치가 아슬아슬하게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듬뿍 드신다면 콩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 됩니다. 이것은 콩팥을 살리려고 먹은 약이 과일과 만나 오히려 독약이 되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근육이 떨리거나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검사지 수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혹시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잘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 중요한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평소 무심코 먹던 과일과 약 때문에 위기에 처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공유 한 번이 투석이라는 고통의 문턱에서 소중한 인연을 지켜내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콩팥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실제로 잘못된 과일 섭취로 생사의 기로에 섰다가 올바른 습관으로 다시 일어선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의 기적적인 회복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콩팥이라는 정교한 필터를 지키기 위한 수치와 약물의 위험한 관계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생생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장내과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겪었던 한때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한 아버님에 대한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며 들어주십시오.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새벽, 응급실로부터 다급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께서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와 심한 호흡 곤란으로 실려오셨는데 도착 당시 심장 박동이 거의 멈추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의 혈중 칼륨 농도는 무려 7점이라는 의학적으로는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처참한 수치였습니다. 환자분의 가족들은 평소 아버님이 술도 안 드시고 산책도 매일 하시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오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의 평소 식습관을 꼼꼼히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우리가 앞서 경고했던 여름철의 제왕 수박이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이미 40% 정도로 떨어진 상태였지만 본인은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무더운 여름밤마다 시원한 수박 반 통을 혼자서 다 드시고 주무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다고 합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수분과 칼륨이 낡은 콩팥 필터를 한꺼번에 덮쳤고 밤사이 배설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여 결국 심장의 전기 신호를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응급투석을 통해 간신히 생명의 불꽃을 살려냈지만 그 아버님께서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셔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과일이라도 자신의 콩팥 상태를 모른 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분께서는 퇴원하시며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작에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자식들에게 평생 짐이 될 뻔한 투석 환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시청 경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떨리는 경고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평소 과일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응급실로 실려갈 뻔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남현지는 여러분이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올바른 과일 섭취법으로 콩팥 기능을 다시 살려낸 희망이 가득 담긴 두 번째 기적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박 반 통이 불러온 비극적인 응급실 사례를 통해 우리는 콩팥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섬세하고 무서운지 가슴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공포에만 머물러 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절망적인 말들이 세간에 떠돌지만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지켜본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늙고 지친 콩팥은 다시금 생명의 활력을 찾고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콩팥 기능이 3단계 수준까지 떨어졌던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단 3개월 만에 수치를 정상화하고 건강을 되찾은 희망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콩팥 수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50점 미만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만성 신부전 3단계에 해당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몇 년 안에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달콤한 감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말린 포도를 한 줌씩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천연 보약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지만 사실은 낡은 콩팥 필터에 시멘트 가루와 칼륨 폭탄을 매일 들이붓고 계셨던 셈입니다. 저는 환자분께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고 제가 알려드리는 사과와 블루베리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환자분께서는 반신반의하며 제가 알려드린 8가지 황금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아침 식후 1시간 뒤에 껍질째 깨끗이 씻은 사과 반쪽을 천천히 씹어 드셨고 오후에는 칼륨 수치가 낮은 블루베리를 10알 정도만 소중하게 드셨습니다. 또한 수분을 보충할 때는 맹물 대신 알칼리 성분이 풍부한 배를 아주 조금씩 나누어 드시며 콩팥의 요독 수치를 낮추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개월 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던 부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밤새 화장실을 3번씩 가느라 설쳤던 잠자리가 평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안색이 맑아졌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드디어 3개월이 지난 뒤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우리는 모두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50점대에 머물렀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0점을 훌쩍 넘어 70점 근처까지 수직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혈중 칼륨 농도 또한 5점대의 위험 수위에서 안정적인 4점이 수준으로 완벽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낡고 구멍 뚫렸던 콩팥 필터가 사과와 블루베리 속의 항산화 성분을 흡수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해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과일만 골라 먹었을 뿐인데 죽어가던 콩팥이 다시 살아났다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 기적 같은 사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비록 늙고 지쳤을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콩팥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콩팥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공유 한 번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얻은 이 지혜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파하며 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콩팥을 살리는 이 모든 지식의 결론이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축복으로 채워줄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콩팥을 지켜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건강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소중한 다짐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콩팥이라는 우리 몸속의 가장 정교하고 헌신적인 장기를 지키기 위한 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신장내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제가 느낀 가장 간절하고 뜨거운 진심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들려드린 수박 반 통이 불러온 비극적인 응급실 사례와 사과 한 알이 일으킨 기적 같은 회복의 드라마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몸속에서 매 순간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콩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건네는 사과 반쪽의 정성과 블루베리 열알의 사랑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기억하고 보답하는 아주 의리 있고 고마운 평생의 친구입니다. 60년, 70년 동안 단일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걸러내기 위해 묵묵히 애써온 콩팥에게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휴식과 재생의 시간을 선물해야 할 때입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를 함부로 다루면 금세 망가져 버리지만 정성을 다해 닦고 조이며 가장 좋은 원료를 넣어주면 그 생명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강인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8가지 황금 원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축복과 자유로 가득 채우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대한 투자입니다. 콩팥이 건강해야만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부신 햇살 아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지켜볼 수 있으며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석기라는 차갑고 무거운 기계 옆에서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기계에 온몸의 피를 맡기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단한지 저는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장기 하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내는 숭고한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큰 효도이자 숭고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곧 자식들의 마음의 평화이자 가장 큰 유산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콩팥을 공격하는 그 무서운 살인마 과일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사과와 블루베리 그리고 파인애플과 배 같은 천연 보약 과일들로 그 자리를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커다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의 임상 결과를 통해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간곡한 당부는 여러분의 건강을 절대 과신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사구체 여과율 점수를 수시로 확인하는 현명한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운명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 길고 깊은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익하고 귀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한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 남현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주변에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인연들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정성 어린 공유 한 번이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지와 희망을 주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삶의 가치를 높여줄 가장 정직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콩팥이 웃으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밝게 웃고, 콩팥이 활기차게 살아야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콩팥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